오늘은 미키마우스의 창조자, 월트 디즈니의 인생 철학을 함께 되새겨보려 합니다. 그의 상상력과 열정은 단순한 캐릭터를 넘어 전 세계인의 꿈과 희망을 그려냈습니다. 디즈니가 남긴 삶의 가치와 메시지를 통해 우리도 각자의 이야기를 더욱 아름답게 써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꿈의 시작, 어린 시절의 그림과 그림자. 1901년 겨울, 미국 시카고의 한 허름한 집에서 월터 엘 라이어스 디즈니라는 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삶은 훗날 전 세계에 웃음과 감동을 안겨주겠지만 시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다. 그의 가정은 늘 가난에 시달렸다. 아버지 엘라이어스는 성실하고 근면했지만 사업수와는 부족했다. 가구 제작, 농장 운영, 배달 사업 등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어린 월트는 아버지의 무거운 얼굴과 그림으로 밥 벌어먹을 수는 없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친 훈계 속에서 자라야 했다. 아버지의 말은 마치 단단한 철문처럼 그의 꿈 앞을 가로막는 듯했다. 그러나 어머니 플로라 디즈니는 달랐다. 낡은 종이에 장난스러운 그림을 그리는 아들을 보며 그녀는 늘 미소를 지었고 작은 색연필을 사주며 속삭였다. 네가 좋아한다면 계속해보렴. 언젠가 내 그림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 월트는 훗날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다. 저는 어머니의 작은 격려를 평생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말보다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이 저를 움직였죠. 그의 어린 시절 중 가장 빛나던 시기는 미주리 주위 작은 마을 마셀린에서 보낸 시간이었다. 기찻길을 따라 뛰놀던 순간, 들판 위로 번지는 붉은 노을, 서로 돕던 이웃들의 따뜻한 정서, 이 모든 것이 그의 상상력의 원천이 되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마셀린은 제 상상력의 뿌리였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던 소리, 들판의 향기,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함. 제 작품 속 행복한 마을은 모두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이 시절의 기억은 그의 작품 곳곳에 스며들었다. 피터팬의 네버랜드, 밤비의 숲속 풍경, 토이스토리의 정겨운 이웃집 풍경까지 그의 작품 속 따뜻한 세계는 모두 마셀린의 기억이 녹아든 세계였다. 소년의 도전과 전장의 낙서. 10대가 된 월트는 이미 만화가를 꿈꾸고 있었다. 그는 신문사에 만화를 보내며 기회를 엿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러나 포기할 틈도 없이 세상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나이가 어려 정규군에 입대할 수 없었던 그는 적십자의 지원에 프랑스로 파견되었다. 그는 구급차 운전병으로 전장을 누비며 차 옆면에 익살스러운 만화를 그려 넣었다. 어느 날 부상병을 태우고 급히 이동하던 중 한 전우가 그의 그림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월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 낙서 하나가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고단함을 잠시 잊게 할 수 있다는 걸요. 그 순간 그림이 제 인생의 길이라는 걸 확신했죠. 그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자신이 평생 그림을 놓지 못할 이유를 찾았다. 전쟁이 끝난 뒤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당시 애니메이션은 짧고 단순한 장난감 같은 영상에 불과했지만 그는 거기서 끝없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는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들과 함께 러프그램 스튜디오를 세웠다. 그러나 예술적 열정만으로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었다. 경영 능력 부족과 자금난으로 스튜디오는 곧 파산하고 말았다. 월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통장 잔고는 바닥났고 낡은 코트 한 벌과 꿈만을 남긴 채 할리우드로 향했다. 형과의 동행, 실패를 딛고 일어서다. 좌절의 끝에서 월트는 형 로이 디즈니를 찾아갔다. 로이는 동생과 달리 차분하고 현실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로이, 이번에도 실패했어. 모든 걸 잃었지.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월트는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로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동생의 수많은 실패를 지켜봐 왔기에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러나 월트의 눈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다. 그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로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이번엔 돈 관리는 내가 맡는다. 이 합의는 디즈니 브라더스 스튜디오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되었다. 1923년 두 형제는 단돈 몇 달러와 낡은 카메라 하나로 할리우드의 작은 차고에서 새로운 꿈을 시작했다. 월트가 예술을 담당하고 로이가 사업을 맡는 완벽한 파트너십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의 첫 성공작은 오스왈드 더 럭키 레빗이었다. 이 토끼 캐릭터는 큰 인기를 끌었고 디즈니 스튜디오는 드디어 자리를 잡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배급사 유니버설이 오스왈드의 저작권을 교묘히 빼앗아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월트는 자신이 만든 캐릭터를 하루아침에 잃었다. 절망적인 기차 여행길에서 그는 옆에 앉은 아내 릴리언에게 울분을 토했다. 내가 만든 캐릭터를 빼앗기다니.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그때 릴리언이 말했다. 오스왈드? 이름이 너무 딱딱하잖아요. 좀 더 부드러운 이름은 어때요? 미키는? 그렇게 미키마우스의 아이디어가 탄생했다. 충격적인 배신을 겪고도 월트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좋은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우린 더 좋은 캐릭터를 만들 수 있어. 더 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를. 미키마우스의 탄생과 애니메이션의 혁신. 1928년 세계 최초의 유성 애니메이션 단편 증기선 윌리가 공개되었다. 당시 애니메이션은 소리가 없었지만 월트는 미키마우스에게 생생한 목소리와 효과음을 불어넣었다. 영화관 스크린 속에서 쥐가 휘파람을 불고 발을 구르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경악했다. 웃음소리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고 증기선 윌리는 전례 없는 흥행을 기록했다. 한 기자가 월트에게 물었다. 디즈니 씨, 왜 하필 쥐입니까? 모두가 싫어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월트는 웃으며 대답했다. 쥐는 작지만 영리하고 유머러스합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존재지만 저는 그 안에서 따뜻함과 유머를 받습니다. 미키는 우리 모두의 작고 친근한 친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미키마우스는 곧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고 월트 디즈니는 애니메이션 산업에 새로운 길을 연 혁신가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우리는 단순히 웃음을 주는 게 아니라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세계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기획했다. 1937년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이 무모한 도전은 당시 할리우드에서 디즈니의 바보짓이라 불렸다. 거액의 제작비 때문에 은행에서 빚을 내야 했고, 사람들은 애니메이션으로 1시간이 넘는 이야기를 만들 수는 없다고 비웃었다. 사람들은 만화로 울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울었죠. 그 순간 저는 애니메이션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쟁의 위기와 디즈니랜드의 탄생. 그러나 영광 뒤에는 위기도 찾아왔다. 1940년대에 들어서며 피노키오와 판타지아가 흥행에 실패했고, 높은 제작비로 인해 스튜디오는 재정 위기에 봉착했다. 게다가 직원들의 파업까지 겹치며 회사는 크게 흔들렸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정부 선전용 영상을 제작하며 간신히 회사를 유지해야 했다. 그때조차 그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시 기회가 올 겁니다. 중요한 건 상상력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자 그는 애니메이션을 뛰어넘는 새로운 꿈을 꾸었다. 바로 현실 속의 마법 왕국을 만드는 것이었다. 디즈니랜드였다. 아이들만의 세상도 어른만의 세상도 아닌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겁니다. 주변에서는 또다시 그를 비웃었다. 거대한 놀이공원을 세우겠다는 그의 계획은 허황되게 들렸다. 하지만 그는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고 1955년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디즈니랜드의 문이 열렸다. 개장 첫날에는 수많은 문제가 터졌다.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 도로가 마비되었고 아스팔트가 녹아 구두가 망가지는 등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그곳에서 진짜 마법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눈동자는 반짝였고 어른들은 잃어버린 동심을 되찾았다. 월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어른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웃기를 원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단순한 놀이공원이 아니라 추억을 되찾는 장소입니다. 끝나지 않은 꿈과 유산. 그의 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더 거대한 디즈니월드 프로젝트, TV 프로그램 진출, 새로운 애니메이션 제작까지. 그는 쉴 새 없이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1966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는 여전히 스케치북에 새로운 꿈을 그리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아직 완성해야 할 게 많다였다. 월트 디즈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그의 이름은 단순한 회사를 넘어 애니메이션, 영화, 테마파크,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꿈꾸는 힘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한 기자가 생전에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당신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월트는 잠시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비밀 같은 건 없습니다. 단지 어린 시절의 꿈을 놓지 않았을 뿐이죠. 그의 삶은 끊임없는 실패와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는 매번 좌절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찾았고 상상력이라는 무기로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월트 디즈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꿈을 줬는 용기와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준다.